이제 화해, 화해장부의 짝을 이루는 소장, 그러니까 심장의 짝을 이루는 소장에 대한 이야기가 될 거고요. 얘네들은 이제 손으로 에너지가 흘러가는 가장 큰 양으로 수태양 소장경이라고 얘기했다면, 저는 이제 여러분 항상 강조하는 게 있죠. 순 우리말로 이제 소장을 표현을 하고 싶어요. 소장은 굽이굽이 곱이져 있다라는 표현을 해서 곱창이라는 표현도 하고요. 그 다음에 직경 사이즈가 작다라고 해서 저는 자소장이라는 표현을 한다라고 하는 거. 용어적인 거 여러분 잘 알아두시면 재밌을 거예요. 자, 그리고 이 곱창줄기 같은 경우 시작과 끝이 어떻게 되느냐라고 하는 거. 아까 심장은 급천에서 해서 여기 새끼손가락, 소, 충에서 끝났죠. 자, 그러면 이렇게 넘어가요. 손등을 사이를 딱 넘어가서 이렇게 바깥치게 소택에서 시작이 돼가지고 우리 팔의 외측을 쭉 타고 어깨를 타고 목을 타서 어디로 간다? 얼굴에 여기 천궁에서 끝난다. 자, 아까 얘기했어요. 자, 반복해서 얘기하니까 여러분이 이제 잘 외워주시리라 믿습니다. 자, 그러면 화해에 해당하는 경락 소장이라고 하는 것의 중요한 역할이 뭡니까? 소장은 소화기관의 일부죠. 그리고 얘네들은 음식물을 받아들이는 곳, 더 정확하게 얘기하면 영양소를 받아들이는 거죠. 음식 자체를 받아들이는 것은 위장이라고 하면 위장에서 첫 번째 소화가 일어나고 그 다음 소장으로 내려가는데, 소장은 우리가 구체적으로 얘기한다면 십이지장, 공장, 회장 이렇게 세 부위로 나누거든요. 이때 이제 십이지장에서 3대 영양소가 다 분해돼서 흡수가 돼요. 그래서 영양소를 받아들이는 것. 그러니까 우리 무엇인가를 먹는다. 그것을 받아들이는 최종 장소가 어디냐? 소장이다. 이렇게 기억하시면 돼요. 그래서 뭐라고 하느냐면 무엇인가를 받아들이고 운반해줘서 에너지의 어떤 수송자 역할을 한다. 라고 해서 수성질간이라고 표현합니다. 곱창줄기는 지기를 어디다 두냐? 수성질간. 그 다음에 이 소장은 이렇게 여러분이 그림에서 보다시피 여기 보세요. 자, 여기 소택에서 여기 큰 그림으로 보면 더 정확하게 보이죠? 여기 새끼손가락 여기 외측에서 소택에서 시작이 돼서 팔목에서도 외측 타고 팔꿈치 쪽에 소회라고 하는 자리 지나서 여기 견정, 노유, 천종, 병풍, 고건, 거걸 이렇게 견해 견중을 쭉 해가지고 여기 관료, 천공 이렇게 지나가요. 자, 그래서 끝자리와 끝자리만 기억합시다. 소택에서 바로 여기 천궁으로 끝난다 라고 하는 거. 여기 제가 늘 나오는데 얘기는 안 했었는데 여기 정혈, 형혈, 유혈, 원혈, 경혈 이런 것들은요 우리가 조금 더 깊이 있는 그 오수열 자리 이럴 때 나오는 얘기예요. 그거는 이제 기회가 되면 나중에 또 고급 과정으로 더 이제 설명을 해드리겠고, 지금 이것까지 얘기하면 어지러우실 거고, 일단 혈자리에서 여러분이 기억할 것. 그러면 이 소장줄기를 얘기하기에 앞서서 소장이란 어떤 애인가? 그래서 소장의 해부 생리학적인 내용을 이해하는 시간을 먼저 가질게요. 소장의 생긴셈은 굉장히 구부러져 있죠. 앞에서 우리가 얘기를 했었죠. 첫 장에. 자, 그러면 그래서 얘네들을 곱창이라고 하고 작은 창자라는 의미도 표현했고, 그래서 얘는 특징적인 곳이 뭐냐면 위로는 위장, 밥통과 연결되어 있고 아래로는 누가 연결되어 있느냐? 대장과 연결되어 있다라고 하는 거. 그래서 영양분의 흡수가 일어나기 위해선 소장의 가장 중요한 구조적인 특징이 무엇이 있느냐면 여기 융털, 융모라고 하는 게 있어요. 융털 또는 융모 같은 애예요. 자, 그래서 요거에 대한 이제 그림을 갖고 설명을 드리면, 자, 이렇게 초록색 이렇게 구비구비져 있는 거, 이것이 바로 소장입니다. 그래서 소장의 윗머리는 우리가 12지장이라고 표현을 하고, 그 다음에 공장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굉장히 막 휘어져 있고, 안에 이제 끄트머리에 누구와 연결되는 대장과 연결되는 곳에 이제 회장이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회장 끝머리로 충수돌기라고 하는 것과 해서 맹장이죠. 이렇게 연결되는 그 부위가 이제 회장 끝자락이죠. 그래서
요것이 이제 소장의 모형이다라고 하는 거 잘 기억을 해주시고요. 이걸 쫙 펴면 한 6 내지 7m 정도 된다고 합니다. 사람마다 약간의 차이는 있지만 그래서 평균적으로 7m 내외로 기억을 해주시면 돼요. 연상해 보세요. 굉장히 긴 줄기가 내 몸에 막 이렇게 곱이져서 구불구불하게 하는 이 조그만 뱃속에 들어가 있는 거예요. 곱창이. 자, 그리고 이 각각에 대한 특징을 얘기한다면 소장의 맨 첫 부분이 12지장이었는데 12지장의 특징은 두 개의 파이프가 있어요. 자, 두 개의 관이 뭐냐면 쓸개관과 이자관으로 얘기합니다. 자, 그러면 쓸개관은 이름에서 그대로 생각하시면 쓸개즙이랑 연결되겠고 이자관 하면 이자액과 연결되겠죠. 자, 그래서 여러분이 알아야 될 중요한 소화의 끝자락에서 기억할 게 뭐냐면 쓸개즙이라고 하는 애는 지방 소화에 도우미를 하는 역할이에요. 지방을 직접적으로 분해시켜 주는 게 아니라 지방을 유화시켜 준다라고 표현을 하고 지방의 거대 분자들을 잘게 분쇄시켜줘서 수화가 되는 데 도움을 준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많이 비유를 해드리는 게 뭐냐면 커다란 얼음 덩어리를 아주 조각 얼음으로 분쇄시켜주면 어때요? 얼음이 금방 잘 녹잖아요. 그게 바로 지방의 유화작용과 같다라고 제가 설명드릴 수가 있고요. 이 쓸개관을 통해서 쓸개즙이 12지장으로 흘러간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이자관은 이자에게 흘러가는 파이프인데 바로 얘는 효소를 담고 있어요. 자, 그래서 집중을 하시면 탄수화물, 단백질, 지방 이 3대 영양소가 12지장에서 다 분해가 돼요. 탄수화물은 포도당으로 분해되고 단백질은 아미노산으로 분해되고 지방은 지방산과 글리세린으로 분해된다. 여러분 다 배우셨죠? 그것이 주된 포인트. 자, 이걸 좀 더 빨간색을 할 거거든요. 자, 이렇게 잘 보이십니까? 아밀라제 탄수화물 분해 요소고 요거는 트립신은 단백질 분해 요소고요. 여기 리파제는 지방 분해 요소예요. 어디에서 나온다? 이자액에 포함이 돼 있다. 그러니까 이자에서 소화 요소를 다 갖고 있으니까 이자액이 어디? 12장으로 보내져야 되는 거죠. 자, 그러면 이렇게 해서 12지장에서 모든 영양소의 분해가 일어나면 그 다음은 공장과 회장으로 이제 이동이 되면서 융모를 통해서 융토를 통해서 막 흡수가 되겠죠. 자, 그림을 보시면 이게 융모예요. 굉장히 아주 그냥 크게 잘 나온 그림을 제가 찾아봤는데, 자, 이게 소장벽이라고 하면 이 소장벽에는 이 융털이 되게 많이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아마 고기를 좋아하신다면 천엽 있죠. 약간 회색으로 해가지고 굉장히 막 그런 거 이렇게 소금 찍어서 많이 먹어보신 분은 기억을 하실 텐데 바로 그런 형태의 우리 그 장내가. 자, 그래서 소장은 굉장히 많은 주름이 있고요. 요게 이렇게 굉장히 많은 털들이 있다라고 하는 거. 그런 주름과 융털이 많은 이유는 뭘까? 영양소를 최대한 빠른 시간에 많이 흡수하기 위해서 있는 구조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요거 하나를 굉장히 조금 더 확대해서 그림을 본다면 요게 이제 어때요? 파란색과 빨간색은 당연히 혈관이겠죠. 모세혈관. 그래서 혈관을 통해서 내가 먹는 음식물이 흡수가 된다라고 보시면 되고, 요게 안주근이라고 하는 거에 좀 집중을 해보세요. 자, 아마 여러분이 듣긴 들으셨을 거예요. 안주관은 이 융모의 가장 안쪽에 있는 관이고, 이 안주관은 누구랑 연결되느냐? 림프랑 연결돼요. 림프관이랑. 그래서 여러분이 하나 이제 오늘 새롭게 기억을 하고 가신다면 안주관으로는 지방 분해 성분들이 들어가요. 그래서 지방은 림프관으로 흘러가고요. 이 모세혈관으로는 단백질과 탄수화물이 흡수가 돼서 또 이렇게 영양소가 이동이 된다라고 하는 거. 그래서 지방과 연결되는 거, 지방 소화와 연결되는 파이프가 림프관이고, 그래서 림프 배농은 어디에다 우리가 여러분이 집중해서 생각을 해봐야 되느냐? 다이어트, 살. 그러니까
비만인 사람은 림프관의 흐름을 조화롭게 해서 지방대사가 원활하게 하고 노폐물의 배출이 원활하게 해야 된다라고 하는 이유가 이런 구조적인 측면 때문에 그래요. 자, 그래서 여러분이 바로 이 융모, 융털이라고 하는 것에는 매우 중요한 역할이 있다. 영양소의 흡수가 일어난다라고 하는 거 꼭 기억을 하시고요. 자, 그래서 수곡의 정미라고 하는 거, 소장에서는 내가 먹은 음식물들을 기화해서 받아들이는 애들이에요. 아니, 받아들인 것을 연기로 만드는 애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수곡의 정미를 청탁으로 구분합니다. 그래서 청기와 탁기로 나눠주는데 청기에 해당하는 것들은 내 몸에 아주 주된 분해된 영양소겠죠. 그걸 비장으로 보내고요. 비장에서는 그것을 받아들여서 나의 오장육부로 에너지를 보내준다라고 제가 앞서도 얘기했습니다. 그거 기억하시고 이 탁기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되느냐? 내 몸에 저장되어 있지 않고 바깥으로 나가야 되잖아요. 그래서 신장이나 대장으로 보내줍니다. 신장으로 보내준 것은 내 몸에 불필요한 물 성분이죠. 폐수라고도 표현할 수 있는데 신장으로 가고 신장에서는 걸러져서 내 몸에 필요한 건 다시 재흡수를 하고 불필요한 거는 방광으로 보내겠죠. 그럼 방광은 어느 정도 그 물을 채우고 있다가 바깥으로 배출하는 거. 그게 바로 오줌이에요. 자, 그럼 대장은 내가 먹은 음식물의 찌꺼기를 갖고 있다가 그것을 적당하게 연동운동을 통해서 주물럭 지나가면서 흡수를 하고 배출한다라고 얘기했죠. 그래서 찌꺼기 바로 똥을 항문을 통해서 이제 배출하게 되는 거. 그럼 거기에 이 누가 어떤 역할을 했느냐? 소장이 청기와 탁기를 분리하고 배출하도록 했다라고 하는 거. 요게 한 줄에 다 정리되어 있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자, 그러면 이자에서 나온 이자액하고 가통에서 나오는 위에 뭐가 있다? 효소가 있다. 한번 짚어볼까요? 위에서 나왔던 효소는 펩시노겐. 그 다음에 이자액에서 나왔던 효소는 아밀라제, 트립신, 리파제. 아시겠죠? 자, 그래서 모든 영양소의 분해는 어디서 일어난다? 소장의 첫머리 12지장에서 일어난다. 그러니까 소장이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한다는 거를 이제 각인하셔야 되고, 자, 그래서 얘네들은 소화가 제일 마지막 바지에 소화가 일어나면서 흡수가 일어나는데, 자, 영양분의 흡수가 원활하게 일어나면 바로 지라로 이동이 되고, 자, 지라, 비장이라고 하는 데에서는 나의 오장육부로 운행을 한다. 이게 바로 청기다 라고 하는 거 기억을 해 주시고요. 자, 아까 수분은 제가 신장 방광으로 해서 이제 배출한다라고 했죠. 이게 탁기다 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그리고 찌꺼기 얘도 탁기죠. 그래서 배변이 잘 유도대로 해야 된다라고 하는 거. 그래서 소장이 하는 일을 통해서 우리가 체크할 게 뭐냐면 염통의 작은 소장이었고 소장의 청기와 탁기를 이렇게 배분해서 보내는 걸 보니까 신장하고도 연결이 되고 방광하고도 연결이 됐다. 그래서 염통 심장과 곱창 소장은 오줌보 신장과 하나로 어떤 맥을 갖고 연결이 되는 그런 아이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한번 이제 생각을 이렇게 딱 갖고 가시고요. 자, 염통의 작은 곱창이라고 표현했어요. 자, 염통은 통통통 튀어서 염탕이고 이 심장이라고 하는 것을 왜 굳이 소장과 짝을 이루었느냐? 다 그 이유가 있다고 있죠. 심장을 움직이면서 열을 발산을 하죠. 소장도 내가 먹은 영양소를 흡수하면서 에너지를 만들죠. 그래서 얘를 짝을 이뤘다라고도 볼 수가 있습니다. 그 밖에 이제 비슷한 점을 더 찾아보면 서로의 상하작용에서 운동성이 유사해요. 심장의 아까 제가 그림에서 보여드렸듯이 이 심방 심실에서의 근육이 조금 다르잖아요. 이렇게 수축 이완을 통해서 이런 연동 운동을 통해서 혈액이 이제 딱 이렇게 펌핑으로 바깥으로 나가게 한다라고 하면 소장에서도 연동과 분절 운동이라고 하는 물떡주물떡 이렇게 움직이는 그런 연동 운동이 이렇게 규칙적으로 일어난다라고 하는 이것이 서로 운동성에서 유사한 점이다 라고 볼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영양분의 흡수와 이제 우리가 얘기한다면 청기와 탁기의 흐름을 주관한다라고 얘기했잖아요. 그럼 심장에서도 마찬가지 산소와 영양소는 청기에 해당이 되고 이산화탄소와
노폐물은 탁기에 해당이 돼요. 그러니까 어떻게 되죠? 얘도 청탁을 구분하고 심장도 청탁을 구분하죠. 그래서 심장과 소장을 짝으로 메꾼 이렇게 선적으로 메워준 이유가 있다라고 보시면 돼요. 자, 그렇게 이해하시면 얘는 왜 음이고 왜 양이지? 이거를 기억을 할 수가 있다는 거. 자, 그 다음에는 심장이 전신의 영양분의 공급과 노폐물의 수거를 하는 작용들이 우리 소장에 청탁하고 이제 같이 일맥상통한다 라고 하는 거 이제 설명으로 마감을 하고요. 자, 아까 이제 심장, 소장, 신장, 이 오줌보, 이 방광이 다 연결성이 있다라고 하는 의미를 전달했다라고 하면 여기서 이제 우리가 지나치지 않고 체크할 게 뭐냐면 심장에 열이 지나치게 많으면 어디 혀로 이제 나타난다고 했잖아요. 오관 중에. 그래서 혀가 붓는 경우도 있었고요. 그래서 혀가 붉어요. 혓바늘이 심하게 올라올 수도 있고 또는 그 혈색이 굉장히 달라질 수가 있다라고 하는 거. 그것을 볼 수가 있고 그다음에 오줌량이 적고 붉으면 염통을 치료해야 된다. 그러니까 오줌의 특성이 뭐예요? 자, 소장에서 이렇게 분배해가지고 탁기가 이렇게 오줌보를 이동했다가 나눠지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바로 신장, 소장은 서로 짝을 이루는 거고 물을 관리하는 데 있어서 이 색깔이 너무 빨갛게 나왔다. 오줌량이 정말 오줌 소태처럼 정말 찔끔찔끔 이런 것들이 다 심장을 치료하면 어떤 연관성이 있다라고 하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염통의 실증이 있으면 어떻게 오줌 누기가 힘들고 색깔이 노랗다라고 표현합니다. 요거는 여러분이 조금 더 심도 있게 각각 혈자리를 또 체크해 보면서 알아봐야 되지만 바로 결국은 이제 서로 연관작용이 있다라고 하는 거. 그러니까 심내에 열이 많으면 소변량도 굉장히 적다라고 볼 수가 있는 거죠. 자, 그 다음에 곱창, 소장 같은 경우에는 물과 더러운 찌꺼기를 처리하는 것이다 라고 이제 앞서서 얘기했는데 여기서 우리 특징적인 게 우리가 수성지간이라고 하는 얘기 다시 한번 생각을 받아들여서 보낸다 라는 표현이고 여기에서 청기와 탁기를 한 번 더 정리한다면 청기는 승청작용에 의해서 위로 올라가는 거야. 청기가 위로 올라가야 돼요. 청기가 아래로 내려가면은 소실이에요. 어떻게 돼요? 내 몸에 필요한 영양분과 이런 것들이 각 세포에 공급이 안 되니까 보통 이렇게 마르는 사람들은 이 청기와 탁기의 승청작용이 잘 안 되는 거. 그래서 지라로 이 청기가 잘 저장이 되고 오장육부에 운행이 되도록 해야 되는 거. 그래서 위로 해서 오를 승자예요. 승청작용이 일어나서 전신의 영양물질이 아주 전달이 잘 돼야 된다라고 하는 거고 탁기는 탁한 기운이니까 위로 올라오면 안 돼요. 심폐기능, 위장 이런 쪽으로 올라오면 안 돼요. 어떻게 아래로 내려가야 돼요. 그래서 하강작용에 의해서 아래로 대장, 창자, 신장 방광 쪽으로 내려가 줘야 된다는 거. 그것이 여러분이 이 그 운행에 있어서의 정확한 위치점. 그래서 몸 바깥으로 배출이 돼야 된다 하는 거 인지하시면 되고요. 자, 그래서 줄기의 특성상 이제 우리가 체크할 게 뭐냐면 각각의 기능적인 거에서 곱창의 탈, 그다음 소장의 탈 이런 것들은 여기가 소장이 있잖아요. 여기 심장이 있잖아요. 그 위치점에서 탈을 다 기억을 하시면 돼요. 그래서 아랫배탈, 그다음에 애기집탈 이게 뭐야? 자궁 쪽을 얘기합니다. 그래서 소장의 문제도 우리가 자궁탈과 연관시켜서 좀 연구를 해볼 필요가 있고요. 동맥이 어디죠? 우리 등 쪽에 척추 중심을 지나는 것이 동맥이에요. 그래서 동맥의 탈도 다스린다라고 하는 거. 그것이 이제 그냥 한마디로 설명하기 좀 어렵기 때문에 다양한 각도로 이제 여러분이 더 알고 가셔야 되는데 얘네들의 특징은 알레르기성, 류마티즘 이런 거에 이상 증상이 나타날 수 있고 당연히 소화에 아주 중요한 종착역이 소장이 여기 있잖아요. 소화불량과 더불어 만성 피로. 그러니까 심장은 정신을 주관했고 혀를 주관하기 때문에 만성 피로의 증상도 우리 이 염통달 곱창줄기에서 케어를 할 수가 있다라고 하는 거. 그래서 만성 피로가 있으면 곱창줄기
그 어깨 쪽에서 굉장히 문제가 많이 오는 거예요. 곱창줄기 어깨 쪽으로 이렇게 지나가거든요. 그 다음에 광대 라인이 여기잖아요. 광대 라인이 여기가 두둑해지는 것 또한 문제성이 이제 곱창탈에서 우리가 체크할 수가 있고, 그 다음에 얼굴의 붉음증이 굉장히 이렇게 도드라지는 모세혈관 확장층이라든지, 그리고 여기서 그냥 가만히 있어도 통증이 있는 그런 느낌, 이런 것들이 나타나고요. 어깨나 날개죽지라는 것이 여러분 견갑골을 중심으로 해서 어깨를 전체적인 위치를 생각하시면 되고, 손으로는 여기 새끼손가락, 여기 소태과 소충이 있었잖아요. 그래서 이러한 통증이 곱창 줄기가 다스릴 수 있다라고 하는 거. 이런 통증에 대해서 각 이 소장의 혈자리를 관리하면 어느 정도 또 개선을 할 수도 있다라고 그런 의미예요. 자, 그러면 시동병이다. 병의 시작은 어떻게 나타나느냐? 이렇게 혈이 지나가기 때문에 이 목이 뻣뻣하게 붓는 현상, 목이 아프고, 그 다음에 여기 턱이 부으면서 목을 움직이지 못하는 현상도 일어날 수도 있고, 어깨가 빠지는 것 같이 아플 수 있고, 이 팔뚝지 이쪽으로 굉장히 매우 그러니까 좀 무력감이 있으면서 통증이 있거나, 이런 것들은 다 소장의 시동병이다. 소장의 문제로 인해서 지금 얘기한 위치점에서 아프다라고 신호를 보낸다. 근데 이거를 무시하고 지나가면 내장 쪽에서 깊은 병이 생긴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자, 그래서 시동병을 절대 무시하면 안 되고요. 자, 그러면 이것이 지나치면 어떻게 되느냐? 소생병으로, 그러니까 병이 깊어졌다라고 보시면 돼요. 소생병은. 그래서 귀가 먹먹하고, 눈이 이제 누렇고, 그 다음에 이 턱이 많이 부으면서 목, 어깨에 팔게 오십견이 온다든지, 이런 것들이 다 병이 깊어져서 나타나는 증상이다. 그래서 처음에는 조금 따끔따끔하고 저린 현상이 있다라고 하면 여러분 무조건 긴장하고 자기의 몸을 이렇게 잘 케어를 해주셔야 된다라고 설명을 해야 돼요. 본인도 뭐 이렇게 느끼셔야 되고, 근데 그걸 무시하고 가면 나중에 다 굳어버리고 통증이 무감각해질 정도로 심해지면 바로 이 장 속에서 탈이 난다라고 하고, 요걸 이제 기억을 해주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이 소장경의 혈자리를 이제 얘기해 준다면, 얘는 19개의 혈자리가 있습니다. 여기서부터 이렇게 있는 혈자리가 19개예요. 자, 그러면 얘 또한 무혈 통로가 있고 유혈 통로가 있습니다. 아셨죠? 혈이 없는 통로가 있어야 기운이 어떻게 도는지 아는 거예요. 자, 새끼손가락 끝 소택에서 시작이 돼서 이렇게 손 바깥쪽으로 이렇게 해서 소에 이렇게 어깨쭉쭉 이렇게 지나오잖아요. 근데 이제 여기 이제 결분이라고 하는 자리가 있는데, 요거를 통해서 염통으로 들어가고, 여기 염통 있죠? 그리고 여기 가로막을 뚫고 들어가서 곱창으로 이르는, 이게 이렇게 지나가는 것이 뭐냐? 무혈통로예요. 그 다음에 유혈통로로 하면 또 다른 것이 이 결분혈에서 어디로 간다고요? 이렇게 뺨을 지나서 귀 속으로 이렇게 들어가는 거. 이게 이제 유혈통로에서 여기에서 청궁혈까지를 얘기합니다. 자, 그러면 곱창줄기의 중요한 포인트가 소택혈, 새끼손가락에서 외측으로 지나가는 이 포인트의 혈자리를 여러분 잘 기억을 해주셔야 돼요. 그리고 이제 청궁에서 끝난다는 건 이제 머릿속에 들어가셨을 거고, 제가 몇 번 반복하니까 보세요. 이게 이제 이렇게 해서 혈이 이 팔 외측으로 이렇게 지나가는데, 바로 여기가 어디냐면 견갑골이에요. 그래서 어깨 통증, 오십견, 팔을 이렇게 못 올리거나 이렇게 돌리지 못하고 하는 것들이 다 여기 견갑골에서 나타나고 소장경락에서 나타나요. 따라서 여러분이 등을 관리한다라고 하면 저는 절제적으로 등 요거만 관리하면 안 된다고 저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제가 관리 프로그램에서는 등 관리하면 다 팔이 들어가요. 팔과 등을 다 연결해서, 그러니까 상체 뒷면을 관리해 주시는 것이 정확하게 문제점을 해결할 수 있다라고 보시면 돼요. 이 소장경만 봐도 팔하고 어깨하고 목이 다 연결이 되잖아요. 그래서 여러분이 잘 인지를 해주셔야 되고요. 자, 그리고 여기에서 이렇게 아까 얘기했듯이 심장을 얽고 위장을 얽어서 소장까지 보이지 않는 통로에 길이 있었고, 그 다음에 이렇게 얼굴 쪽으로 이렇게 지나가는 무혈 통로들이 있었습니다. 자, 그러면 이 각각의 혈자리들을 체크해 볼 때 얘는 1번 소택부터 해서 보면은 여기 어떻게 19번
청궁혈까지, 그러니까 19개 혈자리가 있는 거를 머릿속에 이제 알고 가셔야 되고, 나 몇 개인지 모르겠어. 그럼 뭘 알아야 되느냐? 소택에서 청궁이라고 하는 위치점은 아셔야 된다는 거. 이렇게. 자, 그러면 하나하나 이제 체크를 해볼게요. 이 소택혈 같은 경우에는 특히 우리가 소화불량, 급체했거나 소화에 문제가 있어. 그러면 어디를 우리가 손을 따주는 사열이라고 하죠. 보통 어렸을 때 엄마들이 아야아야 하면 이렇게 막 실하고 해서 이렇게 손 피를 딱 따줬던 그 사열은 엄지보다는 어디를 해주는 게 더 좋은 거냐? 바로 이 소택혈을 해주는 게 더 정확한 거죠. 소화의 문제점을 해결하는데 아주 급성탈. 그래서 꼭 사열을 안 하더라도 여기다가 여러분이 좁쌀이라든지 무슨 그 알루미늄 호일이라든지, 이건 수지침 요법이기도 하지만 자극을 하는 방법이에요. 그래서 여기에다가 딱 해서 지그시 한번 눌러주면 시간이 언제 가는지 모르게 속이 편안해질 수가 있는 자리가 바로 소택혈이에요. 소택 자리 기억을 하시고, 이거는 또 하나 얼굴에 열증의 여드름이 있을 때 또한 소택혈에 혈을 뭐 사혈을 해주거나 여기를 여러분이 이렇게 만져주시면 좋아요. 자, 얼굴 관리하는데 여기에 여드름을 좀 케어를 해야 된다. 물론 우리가 화장품을 이용을 해서 진정하고 뭐 짜고 기타 등 여러 가지 해결할 수 있지만 계속 다발적으로 나요, 여드름이. 그럼 그것을 해결하는 것은 이 속에서부터 근본을 해결해야 된다. 그럼 여러분이 팩을 올려놓고 할 수 있는 방법 중에 하나가 이 소택혈을 딱 이렇게 해주면 여드름에 또 하나 도움이 될 수가 있고, 여기 뒷목이 뻣뻣한 거에도 도움이 돼서 여러분 이렇게 자꾸 여기를 이렇게 둘러주면서, 제가 이제 제 손이니까 고개 손을 이렇게 두 손을 잡을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굴려주면서 마사지를 통해 이렇게 풀어주는 것도 또 하나 도움이 되는 자리다 볼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여기 이제 전곡 후계혈자리가 있는데 여기가 더 잘 보일까요? 깨끗한 게. 자, 전곡과 후계 이렇게 했을 때, 자, 여러분 주먹을 딱 쥐고 이렇게 보면 여기 첫 번째 주름이 있고 두 번째 주름이 있잖아요. 첫 번째 주름이 있는 자리가 전곡혈이고 뒤에 있는 게 후계혈이에요. 자, 전곡과 후계혈 자리 같은 경우에는 우리 얼굴에는 피부 건조증을 해결하는 데도 도움이 됩니다. 알고 가시면 좋을 것 같아서 제가 말씀드리고, 그 다음에 완골이라고 하는 자리를 보면 여러분이 양에 해당하잖아요. 소장경이. 그러면 몸에 이렇게 내측과 외측으로 보시면 돼요. 손 이렇게 꺾었을 때 여기에서 이렇게 꺾어서 중수골 끝자락과 이 손목의 중심선에서 이렇게 쏙 들어가는 조리가 있어요. 여러분 완골 하면서 한번 이렇게 만져보세요. 쏙 들어가는 자리, 이 완골혈을 만져주면 손목의 탈, 그 다음에 팔이 아플 때 이 자리를 항상 지그시 이렇게 풀어주면 굉장히 도움이 되는 자리고요. 그 다음에 여기 이렇게 딱 넘어서 여기 우리가 엄지 쪽으로 있는 것이 요골이고, 여기 새끼손가락에 있는 것이 척골이라고 하면 뼈예요. 요골, 척골. 그럼 척골부에서 이 뼈 라인에서 이렇게 넘어가서 쏙 위치점이 들어가는 자리가 있어요. 자, 요게 이제 양곡혈이 있고 그 위로 이 양로라는 혈자리가 있어요. 자, 여기서 이제 1.5초 올라가고 여기에서 먼저 소해혈 자리를 얘기해 준다면, 아까 이렇게 했을 때 여기는 심장에 소해혈이 있었잖아요. 소장경에서는 이 주천 부위에서 여기 이제 팔꿈치를 우리가 주첨이라고 표현해요. 주천 부위에서 이렇게 했을 때 뼈가 이렇게 쏙 들어가는 자리가 느껴질 거예요. 이게 소해혈 자리예요. 그래서 제가 이제 이렇게 잡아본다라고 했죠. 여러분이 관리하면서 이 자리를 이렇게 만져봤을 때 굉장히 단단하고 경결된 느낌. 그래서 반드시 이렇게 풀어가 주는 게 좋은 거예요. 여기가 막히면 여기가 살이 두둑해진다라고 했던 거. 소해혈 자리 같은 경우에 중요한 특징이 뭐냐면 어깨탈에 도움이 됩니다. 여기 어깨에 문제성 갖고 있는 사람 소해를 이렇게 풀어주면 굉장히 아파하지만 좀 편안하게 될 수가 있고요. 심장의 탈, 심의 문제, 정신적인 탈의 문제를 해결할 때도 소해를 우리가 관리해 줄 수가 있어. 그래서 예를 들면 꼭 100%는 아니지만 이 소해 자리, 심장의 소해 자리와 소장의 소해 자리는 화해장부잖아요. 나이가 들면 심장 기운이 떨어지고 소장의 어떤 얘네들의 기능이 떨어지면서 여기 소해 자리가 많이 이렇게 막혀요.
그래서 나이 든 사람들을 보면 보편적 여기가 두둑하고 단단한 느낌이 있죠. 바로 여기 혈자리가 기혈이 막혔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팔관리를 통해서 여기를 풀어주는 것 또한 이 심장과 소장의 기운을 원활하게 하는데 도움이 되지 않을까라는 제 생각이 들고요. 그 다음에 소의 자리에서 여기 견정혈, 여기 견정, 노유 이렇게 하면 여러분이 이렇게 딱 차렷했을 때 이게 이렇게 끝선이 딱 느껴지는 자리. 그래서 보통 우리가 등 관리를 할 때 견정, 노유, 여기 천정, 병풍, 공원 요 자리까지를 한 다름에 쭉 W자로 그래서 케어를 하는 자리가 되는데 이 자리는 오십견의 가장 강점이 되는 자리예요. 팔 관리 더불어 등 관리를 같이 접목해서 꼭 해야 되는 자리고 이 자리를 잘 관리를 해주면 소화에도 굉장히 유용하기도 하지만 이쪽에 두둑한 살, 오십견, 팔의 문제 이런 것들을 다 해결할 수 있는 자리가 소장경락의 줄기에 있다라고 하는 거. 그거를 기억을 해주시고 그 다음에 여기서 이제 여기 이렇게 삼각형, 역삼각형의 견갑골을 보시면 이렇게 위쪽으로 이렇게 딱 걸리는 자리가 있어요. 이게 이제 병풍, 그 다음에 뼈를 딱 넘어가면 이제 여기 복원 자리에서 견해유, 견장경이 딱 요 자리 정도 돼요. 견해유, 견중유가. 자, 그리고 이 목 뒷선을 따라서 올라오는데 보통 천용 자리 같은 경우에는 얼굴에서 이렇게 각이 있잖아요. 하악각. 바로 하악각 뒷자리 있는 자리가 천용 자리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천용, 천창 요 자리는 아주 딱 맞는 건 아니지만 저는 이렇게 천용, 천창 자리랑 림프 배농 자리랑 유사하게 케어를 합니다. 목 뒤에 우리가 상심 림프절이라서 아주 찬머리에 주요 림프절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나이 들면서 여기가 막히는 것이 소장 기능도 약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천용, 천창 자리도 막힌다라고 볼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림프 배농의 위치점, 상심 림프절에서 여기 터미누스까지를 이렇게 쭉 풀어주면 바로 이 소장에 막힌 기운도 뚫어줄 수 있는 자리고 그래서 림프는 아까 얘기했죠. 소장에서 육모가 있고 육모 안에 림프관과 연결되는 안주관이 있었죠. 그래서 지방대사와 연결되는 게 또 림프였잖아요. 그래서 여러분이 이 목선을 가늘게 하고 얼굴을 동안 관리를 하기 위해서는 바로 이 자리를 같이 케어를 해주면 도움이 되는 자리예요. 잘 기억을 하세요. 자, 그래서 천용천창 지나서 자 권료 또는 관료라고 하는 자리를 얘기한다면 여러분이 눈꼬리에서 이렇게 일직선이 쭉 내려오고요. 그 다음에 코라인에서 이렇게 선을 그으면 이 정도에서 만나죠. 요 지점이 바둑판처럼 연상을 하시면 돼요. 여기다 딱 검은 점을 딱 찍으면 여기가 바로 권료 또는 관료라는 자리예요. 소장에서. 그리고 여기에서 여러분이 귓바퀴가 이렇게 있으면 이 앞에 중앙 지점에서 보면 쏙 들어가는 자리가 있어요. 더 정확하게는 여러분이 한번 아 하고 벌려보세요. 그럼 여기가 이 각이 그러니까 여기에 이제 우리가 하악각은 움직이잖아요. 상악하고 만난 자리에서 여기서 삐걱삐걱 하면서 여기가 쏙 들어가게 느껴지는 자리가 있어요. 이게 바로 어디냐면 청궁혈이다 라고 하는 거. 그래서 청궁혈을 여러분이 응급처치로 쓰면 또 좋은 게 뭐냐면 우리 비행기 타고 여행을 많이 가잖아요. 요즘 이제 하늘길이 많이 막히기도 했지만 여러분이 비행기 타서 웅 하고 올라갈 때 그 기압차 때문에 귀가 멍멍하게 있거든요. 그때 이 청궁혈 자리를 지그시 누르고 있으시면 그러다 보면 짐이 꼴딱 넘어갈 거예요. 그럼 귀 멍멍한 게 확 풀려요. 이게 이제 여러분이 청궁혈이 귀하고 연결된다. 어지럼증에도 굉장히 도움이 되고 뭐 기타 등등 요게 각각의 특징을 여러분이 책에 미용증이나 우리 몸의 문제점 이런 것들을 이제 정리한 게 있을 거예요. 그거를 보시면서 정확하게 취혈을 할 수 있으면 더 도움이 될 수 있다라고 하는 거 염두에 두시고 자 그래서 심장경락에서 소장경락으로 연결이 될 때 흐름을 보시면 극천에서 어디 소충으로 가고 여러분이 꼭 기억을 한다면 손바닥의 소비혈과 팔꿈치의 소해혈 꼭 기억을 해주시고 자 그럼 소충에서 끝났죠? 소장에서는 바로 1번 소택에 새끼손가락 소택에서 시작이 돼서 여기서 마찬가지
팔 뒤꿈치 뒤쪽에 여기 소회로 해서 바로 여기 19번 천궁으로 끝난다는 거. 자, 이거 안 보고 얘기해 볼까요? 어디? 극천, 소추, 그다음 소태, 천궁 이렇게 지나간다는 거. 이렇게 흐름이 연결이 되고, 자 그러면 심장의 증상과 소장의 증상, 이거는 이제 병의 이상증이라고 보시면 돼요. 자 그래서 피로나 긴장감, 가슴의 통증, 이건 이제 공통적으로 얼굴의 붉음증, 특히 이제 손바닥에 다한증 같은 경우 여기 소부열을 잘 자극을 해주면 도움이 될 수가 있고, 혀가 많이 마르는 현상이 나타나고요. 소장의 이상 증상이 목 어깨 쪽에 경직 현상, 어깨탈, 오십견, 그 다음에 유통, 배변 상태가 원활하지 않고 이런 것들이 주로 나타나는 거. 그리고 무엇보다도 기억할 게 수족냉증. 수족냉증이 있는 사람들은요 반드시 이렇게 소장경과 심장경의 혈자리를 많이 자극을 해주면 굉장히 도움이 됩니다. 그래서 화해경락의 가장 특별한 맛은 쓴맛이다. 그래서 실은 우리나라 사람들이 굉장히 커피를 좋아하잖아요. 그래서 화해 기운이 많이 부족한가? 이런 생각도 좀 해보고요. 그래서 쓴맛은 화해 기운을 도와주게 되는 거고, 그 다음에 빨간색은 화해 기운을 보호해주는 거. 그래서 어떤 경우에는 우리가 드레스 코드를 붉은색으로 하는 경우가 나의 심장과 소장, 화해 기운을 좀 조화롭게 해준다라고도 볼 수가 있고, 그 다음에 아주 특징적인 것 중에서는 우리가 땀을 많이 내면 땀이 이렇게 연소화되면서 이렇게 뭐랄까 운동을 많이 하고 나면 이렇게 나는 냄새 같은 거 있잖아. 단내 나는 거. 이게 탄내와 단내 조금 어감이 어슴푸레한데, 그렇게 해서 우리가 보통 탄내음이라고 해요. 숯이라고 하는 것도 화해 기운에 도움을 주는 하나의 음식류로도 생각해요. 그래서 예전에는 약을 처방을 할 때 이런저런 게 없으면 숯을 이제 태워서 그 가루를 먹이기도 했다라고 하는 거. 그 다음에 기울이는 더운 것을 싫어합니다. 이 화해 기운은 뜨거움이잖아요. 그래서 심장과 소장이 열이 많으면 이게 열을 더하면 더욱 안 좋아진다는 거. 그래서 대표적인 붉은색의 음식과 쓴맛의 음식을 조화롭게 하면 이 화해 기운에 도움을 준다라고 보시면 돼요. 자, 대표적인 게 빨간색 토마토가 있고, 그 다음에 고추. 이거 빨간색의 고추고 파란색의 고추는 또 다르겠죠. 근데 여기서는 또 뭐를 얘기할 수가 있느냐? 이제 매운맛은 폐기운, 허파, 대장의 기운으로도 얘기할 수가 있고, 여기서 제가 색깔로 본 거고요. 여긴 체리 같은 거, 앵두, 체리 이런 것도 화해 맛이고, 그 다음에 사과도 화해 기운을 북돋아주는 좋은 맛이다 라고 볼 수가 있고요. 여기 이제 대표적으로 제가 아까 얘기했던 커피 또한 도움을 줄 수 있는 현대의 음식이다 라고 보시면 되고, 예전에 커피가 없을 때는 어떻게 했다? 숯을 이렇게 갈아서 마시기도 했다라고 하는 거고, 그 쓴맛을. 그 다음에 요거는 이제 뭘까요? 녹두. 녹두의 씁쓸한 맛이 있어요. 그것이 이제 도움을 주는 맛이고, 커피의 쓴맛. 이제 묵에도 씁쓸한 맛이 있죠. 알칼리성 식품의 대표적인 거, 씁쓸한 맛. 이것은 화해 기운에 도움을 주는 음식이다 라고 보시면 돼요. 자, 그래서 이 음식에 대한 것을 여러분이 잘 생각하시면서, 제가 여기에 올리지는 않았지만 소주 같은 거 있죠. 소주도 약간의 쓴맛이 있죠. 그것이 이제 일부는 너무 과하게 마시지 말고 이렇게 해서 얘기할 수가 있고, 지금 여기 인삼과 더덕, 도라지 이런 것들은 우리가 하얀색이라 금해장부, 폐와 대장에 도움을 주는 음식이다 라고도 얘기하지만, 얘네들이 맛을 보면 인삼이나 더덕이나 도라지, 은한 것들은 다 씁쓸한 맛이 있잖아요. 그 쓴맛으로 또 화해 기운에도 도움을 준다 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돼요. 그래서 맛의 특징과 색깔의 특징을 여러분이 이렇게 접목을 해서 잘 드시면 오장육부를 조화롭게 할 수 있다라고 하는 건 딱 하나만이 아니라, 그래서 그것을 여러분이 잘 염두에 두시고 생각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여기까지 해서 화해경락, 심장과 소장에 대한 얘기를 했고요. 각각의 흐름은 다시 한번 여러분 책을 통해서 혈자리 하나하나의 쓰임새와 미용증을 다 체크를 해보시면 훨씬 더 많이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다음 시간에 또 정리하면서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